안녕하십니까. SF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피터 고태훈입니다. 오늘은 저희 10월의 운용 경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10월의 운용 경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의 상황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시장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2.3%,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4.8% 정도의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사실은 그보다 놀라웠던 것은 지난달은 역시나 코스피였습니다. 코스피가 거의 20%에 달하는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난 10월은 뭐니 해도 한국 시장이 좀 주인공 같은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항상 말씀드려온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간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차별화돼서 나타났던 특징들이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실적이라든지 코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10월 말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다만 이제 각 기업별로의 방향성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점은 좀 투자자 여러분들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권을 잃지는 않겠지만 그들 사이에서 주가의 스윙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그들이 흐름을 가져갈 때는 비중 이동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해지는 국면들이 항상 있다. 특히나 이번 실적에서는 아마존이랑 알파벳이 굉장히 독보적인 실적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성장세 측면에서는 사실 메타도 이해 못지않은 성장세를 보여줬지만 그 투자 금액이라든지 메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채권 발행까지 하게 되면서 투자가 좀 과잉이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반면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AWS의 성장세가 지난 분기 대비해서도 성장률이 좀 더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등임에도 불구하고 규모를 더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GCP 영역도 성장세를 굉장히 잘 가져갔고요. 거기에 더해서 수익성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두 기업이 좀 성장을 주도하는,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폭발적으로 상승시켰던 부분은 레거시 메모리 수요까지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였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습의 단계를 넘어서 인공지능에서 추론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메모리 반도체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국내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레거시 반도체까지도 지금은 굉장히 쇼티지,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런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주요 소비재 브랜드들은 지나친 주가 조정이 있었던 기업들은 일부 회복이 좀 나타나긴 했지만 타업종, 특히나 인공지능이나 AI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률에 대비해서는 낮은 성장 전망으로 인해서 소비재는 여전히 좀 부진한 구간에 속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펀드의 성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공지능 반도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글로벌 대장장이는 S&P 500 대비해서 큰 폭의 아웃퍼폼을 하면서 성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달성을 했다. 글로벌 플랫폼은 반면에 이제 주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 측면에서는 S&P 500 대비해서는 열의에 있는 그런 성과를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연초 대비해서는 여전히 아웃퍼폼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을 통해서 봤을 때는 S&P 500을 충분히 아웃퍼폼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피지컬 AI 시장에서 테슬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테슬라를 앵커로 가져가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의 성장세도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커스 펀드들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은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비중과 함께 2차 전지 기업에 대한 비중도 함께 가져가면서 이러한 기업들의 기여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고요. 두드러지게 수익률 측면에서 좋았던 것은 국내 시장이 20% 상승하면서 그와 함께 동행했던 코리아 대장장이 펀드가 지난 한 달 동안만 24% 주가 상승을 보여줬고요. 연초 대비해서는 90%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국내 주식시장의 흐름을
상승을 잘 따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달의 내용들을 조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센터 투자 지속되는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기존의 디바이스 등에서 다양한 부분에서의 수요 증가가 나타나면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HBM 중심으로 인공지능용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주도권을 갖고 있지만 낸드까지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전반에 걸친 수요 증가 상황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공급 부족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SK 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주가 상승하면서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관련 밸류체인들도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을 하면서 긍정적인 기여가 있었고요. 저희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론의 시대의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한 영역인 것은 여러분들이 챗 GPT만 써보셔도 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GPT를 저희가 지금 상용화된 시간들이 2년이 넘어가고 있고 거의 한 3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시기 동안 써오면서 여러분들이 했던 대화 내용들이 잘 저장되고 그것이 다시 추론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결국에는 메모리가 필요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이 인공지능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떠오르고 있고요. 또한 업체도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3사로 좁혀진 지가 벌써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밸류에이션의 레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저희는 고편입 비중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발전 설비 확충에 더불어서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나 ESS 관련 기업의 기업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데이터 센터향으로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전력 공급 확대 수요가 지속되면서 ESS 관련 기업들은 기업 가치를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제 미중 간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도 중국 기업보다는 한국의 배터리 셀 업체에 대해서 수요가 좀 더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미국향 ESS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2차전지 대표 기업들도 기업가치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관점에서는 2차전지 전체가 좋아진다라는 관점보다는 미국에서의 ESS 관점에서 좀 저희는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러한 것에 노출될 수 있는 기업의 편입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전략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장이 사실은 테마에 따라서 상승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거나 혹은 또 변동성이 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리스크 온 장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이 3분기 실적 발표 기간 동안 실적 발표를 보면서 좀 더 엄밀한 기업 가치 산정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지수 상승에 대한 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더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성장의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수 레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항상 주의하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서 안정감을 갖고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